토요타 그룹의 이제 데이터 부정, 토요타가 문제가 생기면 토요타 한 곳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국의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은 파급력이 있는 그런 기업이죠. 이런 문제는 계속 또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토요타의 부정 사건은 굉장히 큰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일본 경제를 강의하고 또 연구하고 있는 이창민이라고 합니다. 토요타 그룹과 그 계열사들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토요타 그룹이라고 하죠. 토요타 그룹의 이제 데이터 부정, 품질 부정 또는 뭐 인증 부정 해가지고 이제 부정 행위가 광범위하게 일어났다, 이런 사건이 좀 있었는데요. 사실 이게 최근 3, 4년 사이에 거의 매년 일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21년에는 토요타 렉서스 대리점 판매점에서 일본 말로는 이제 차검이라고 하는데 자동차 검사에서 이제 데이터 부정이 좀 있었고, 그 다음 해인 2022년에는 히노 자동차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트럭을 만드는 토요타 계열사인데요. 여기서 이제 또 인증 시험 관련해서 이제 연비 조작이나 이런 부정이 좀 있었고, 2023년에도 이번에 이제 다이하츠 공업이라는 또 계열사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또 여러 가지 또 광범위한 부정이 발각이 됐고, 같은 해 이제 아이치 제강이라고 있는데, 여기 이제 토요타 자동차에 이제 강제를 공급하는 또 계열사인데, 여기서도 이제 규격에 맞지 않는 강제를 써서 또 그게 발각이 됐거든요. 그리고 올해 24년 1월경에는 토요타 자동직기라고 하는 또 토요타 계열의 회사가 있는데, 여기는 뭐 하는 회사냐면 자동차에 공급하는 엔진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여기서 또 이제 엔진 분사 실험과 관련한 데이터 부정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최근 한 3, 4년 사이에 거의 매년 일어나다시피 하는 사고인데, 여기 이제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인증 시험에서 이제 부정 행위가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토요타의 부품을 말하자면 납품하는 계열사가 토요타가 제시한 인증을 통과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데이터를 좀 마사지하는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보니까 최근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광범위하게 토요타 그룹 내에서 또 오랫동안 이런 이제 부정이 있어 왔다는 것이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이하츠 공업 같은 경우는요, 연비뿐만이 아니고 충돌 시험 데이터라든지 뭐 에어백이라든지 뭐 자동차 관련된 거의 모든 분야에서 그런 데이터의 마사지 행위가, 소위 말하는 마사지거든요. 이렇게 데이터를 보기 좋게 다듬는 행위가 어떤 거는 1989년부터 30년 넘게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었다는 게 밝혀져서요, 충격을 주었고, 사실 그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 토요타 자동차 자체도 2009년에서 10년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브레이크 페달에 문제가 생겨서 1000만 대를 이제 대량 리콜을 해야 되는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토요타 그룹 내의 부정이라는 것은 꽤 오래전부터 종종 있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려운 시험이라기보다 왜 이렇게 인증 테스트에서 이 부정이 많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토요타 생산 시스템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돼요. 포드 생산 시스템이라고 들어보셨죠? 대량 생산, 소품종 대량 생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드 자동차가 T형 자동차라는 거 한 종류만 선택해가지고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해가지고 노동자들이 단순 작업하면서 한 가지 제품을 엄청나게 많이 생산하는 방식이잖아요. 일본이 전쟁할 때,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 때 전투기나 전함을 빨리 만들기 위해서 이 대량 생산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포드 생산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었는데 이게 뜻대로 잘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포드 생산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엄청난 자본과 기술이 필요해요. 어떤 기업이 타이어부터 뭐 앞에 강제부터 유리부터 이 모든 걸 다 조달하려면 그런 부서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굉장히 큰 기업이어야 되고, 또 부품들이 굉장히 호환성이 좋은 부품들을 다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부품을 만들려면 정밀 기계공업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발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조건을 달성하기가 굉장히, 당시 일본은 1940년대 그걸 만들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 대기업이 최종 조립을 담당하고 부품을 공급하는 계열 기업들, 뭐 중소기업들이죠. 그래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계열 관계를 가지면서 대기업의 부품을 공급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이게 전쟁이 끝나고 나중에 토요타 생산 시스템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최종 메이커, 그러니까 최종 조립을 하는 대기업과 부품을 공급하는 계열 기업들이 함께 하나의 시스템을, 생산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장기에 걸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과 계열 기업 간의 관계를 맺다 보니까 대기업이 계속해서 이제 납기라든지 생산 뭐 단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요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납기를 좀 더 당겨달라 또는 뭐 단가를 좀 더 낮춰달라. 그런데 부품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대기업의 요구를 거절하기는 어렵죠.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왔고 또 계속해서 이 거래를 이어가려면 결국에는 그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무리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데이터를 좀 가공해서,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냥 가공해서 이렇게 보기 좋게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보내고, 이런 게 반복됐던 거죠.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됐던 다이하츠 공업 같은 경우는요, 그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 토요타의 납기에 대한 요구가 너무나 부담이 커서 그게 너무 스트레스였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대기업이 요구하는 제한을 맞추기 위해서 보기 좋게 데이터를 가공하면서 그런 이제 부정이 계속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 토요타 생산 시스템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메이커인 대기업과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 내지는 계열 기업들이 장기간의 거래 관계를 유지하면서 오다 보니까 대기업 입장인 토요타가 납기나 뭐 생산 단가나 그 다음에 생산 품질에 대해서 요구를 하면 중소기업들이 그걸 이제 맞추는 과정에서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문제도 발생을 하고, 또 조직 자체가 이제 소통이 힘든, 마치 명령 하달을 하면 밑에서는 꼭 그걸 지켜야 되는 이런 식의 문화가 되고, 그래서 이제 토요타 아키오 지금 이제 토요타 그룹 회장이 공식으로 사과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거 자체가 토요타 생산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고쳐질 거라고 보는 사람도 이제 많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런 문제가 불거졌지만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계속 또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라는 산업이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최종 조립하는 대기업 메이커뿐만이 아니고 이제 서플라이어라고 해서 우리로 치면 이제 1차 협력사, 2차 협력사 이래서 일본어로 이제 스소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폭넓은 거의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토요타가 문제가 생기면 토요타 한 곳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관련된 기업들, 납품하는 기업들, 뭐 지역 사회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실은 지역 경제를 넘어서서 이제 일본 일국의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은 파급력이 있는 그런 산업이고 또 그런 기업이죠. 네. 지금 이제 가장 최근에 발생한 토요타 자동 직기에서 발생한 부정 때문에 지금 토요타 국내 공장 4개 공장 10개 차종에서 지금 출하 정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2월 9일까지는 일단 출하 정지고 그 이후에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사실은 출하 정지가 좀 더 길게 이어질 수도 있는데, 현지 법인,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공장들은 그대로 지금 가동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동남아에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는 작년 12월에 있었던 다이하츠 공업의 이제 부정인데, 왜냐하면 이 다이하츠 공업은 동남아에 굉장히 공장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이하츠 공업에서 발생한 부정 사건 때문에 동남아에 있는 5개 국가, 그러니까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이렇게 5개 국가의 6개 차종에 대해서 생산 정지가 됐고요. 동남아 같은 경우 이제 토요타가 다이하츠에게 생산을 주문했거나 아니면 다이하츠에서 생산한 엔진을 부착한 토요타 자동차가 지금 출하 정지가 된 건데, 이게 지금 토요타가 동남아에서 생산하는, 전체 아시아에서 생산하는 자동차 중에 지금 출하 정지된 게 한 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닌데, 게다가 지금 동남아 같은 경우는 일본 차에 대한 로열티가 굉장히 높아서 점유율이 한 8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동남아에서는 이번에 이 토요타 그룹 내에서 발생한 부정, 그리고 그로 인한 출하 정지, 이걸 굉장히 유의 깊게 살펴보고 있는 단계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2009년에 토요타가 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브레이크 페달 문제로 대량 리콜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때 이제 한국 차들이 미국에 많이 팔렸거든요, 미국에서. 그래서 이번에도 동남아에 이제 일본 토요타 자동차의 출하 정지가 됐으니까 한국 차들이 동남아에 좀 많이 팔리지 않겠나, 그런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남아에서 일본 차에 대한 신뢰도, 뭐 로열티, 이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서 쉽사리 이제 한국 차가 그 시장을 뚫고 들어가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고, 대신에 그보다 더 중요한 변화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1년에 벌어진 이런 토요타 부정을 계기로 해서 자동차 산업의 구조적인 변환이 좀 더 빨리 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토요타 생산 시스템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토요타가 최종 조립을 하고 중요한 파트, 부품을 다른 협력
업체, 계열사한테서 공급을 받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공급을 받으면 매우 숙련된 노동자가 그 부품과 부품을 파인 튜닝이라고 미세 조정을 해서 굉장히 완성도가 높고 품질이 좋은 자동차를 생산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지금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통합형 또는 뭐 인테그럴형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전기차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대표적이지만 모듈형이라고 해서 뭐 그렇게 숙련된 노동자가 뭔가 미세 조정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도요타 시스템, 도요타 생산 시스템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품질에 문제가 발생하고 데이터에 조작이 생기고 이러면 결국에는 이런 생산 시스템이 계속 지속되긴 어렵다는 이야기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도요타는 지금 이제 전기차에 뛰어드는 게 좀 늦기도 했고 그렇습니다만 더 빨리 이제 모듈화, 전동화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 구조 변환이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도요타가 뭐 작년에 전 세계에 판매한 자동차가 한 1,100만 대인데 지금 4년 연속 세계 1위, 판매 자동차 수가 세계 1위입니다. 지금 2위인 독일의 폭스바겐보다 200만 대 많고요. 도요타가 역대 팔아왔던 자동차 숫자를 쭉 봐도 작년에 제일 많이 팔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영업이익, 매출액, 뭐 주가도 이제 정말 연일 최고가를 이제 최고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주가만 봐도 사실 2021년까지는 우리 삼성전자가 도요타 자동차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많았거든요, 시가총액이. 그런데 올해는 비슷하거나 조금 역전했습니다. 오히려 도요타 자동차가 삼성전자보다 덩치가 커졌어요. 물론 이제 시가총액이라고 하는 것은 주가가 굉장히 뭐 등락폭이 오르락내리락 심하고 또 환율 문제도 있고 하니까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그 정도로 도요타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이제 호성적을,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재밌는 거는 2015년에 폭스바겐이 연비 부정 문제가 터져서 주가가 반토막이 났었거든요. 근데 그게 회복이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9년이 지난 지금도 회복이 안 되고 있는데, 이번에 이 도요타의 부정 사건은 굉장히 큰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왜 그럴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건 크게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이 도요타가 최근 몇 년 동안 성적이 너무 좋아서 이 정도 충격으로 도요타 경영 전체가 흔들릴 정도의 샥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은 것 같고요. 사실 이거보다도 이제 두 번째 이유가 더 설명력이 높은데, 부정이라는 거를 디테일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정말로 어떤 제품의 결함이 있어서 이게 사고로까지 이어지고 정말 커다란 어떤 뭐랄까요, 물론 이제 자동차라는 게 인명사고와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이런 거는 데이터를 조작한다든지 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시도 자체가 계열 기업들 내지는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이 이 원청 기업에게 데이터를 깔끔하고 깨끗하게 잘 보이려고 정리를 좀 했다고 할까요? 이런 거라서 지금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이 정도의 부정은 도요타 그룹의 어떤 근간을 흔들 정도의 치명적인 결함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투자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주가는 많이 빠지거나 뭐 이렇게 하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인정신 그 자체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기보다 운영 방식이나 평가 방식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지금 현재 도요타 그룹의 회장인 도요타 아키오라는 사람이 사장이 된 게 2009년이거든요. 그런데 이 2009년은 도요타 그룹에 있어서 굉장히 힘든 해였습니다. 2008년, 9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을 했고요. 또 2009년, 10년은 도요타에서 대량 리콜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기업이 가장 힘든 순간에 이 도요타 아키오 씨가 도요타 자동차를 이끄는 수장이 됐고요. 그러고 나서 이 도요타를 수렁에서 건져내서 제2의 전성기를 이제 맞이하게 된 건데, 그 성공이 사실은 지금 약간 독이 되고 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한 10여 년 이렇게 지나면서 이 도요타 아키오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내연기관에 또 뭔가 이 집착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기차로 옮겨가는 전 세계의 흐름에 대해서 홀로 이제 그러니까 하이브리드죠. 하이브리드에 더 이제 집중하면서 사실은 전기차 생산에 뛰어드는 것도 좀 늦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전기차 수요가 좀 감소하면서 하이브리드라는 선택이 맞았다라는 이제 평가를 받으면서 이제 도요타 아키오 씨는 더 이제 본인의 어떤 성공 공식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됐고, 그게 이제 최근 한 10여 년 동안 도요타의 기업 조직의 문화를 굉장히 경직적으로 만들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부하 직원이 상사한테 이거는 안 된다,
또는 뭐 다른 거를 해보면 안 되겠냐 이런 제안도 할 수 없고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가 기업 내에 지금 형성이 됐다. 그런 분위기다라는 내부의 또 이야기도 있고요. 지금 도요타 아키요시 별명이 벌거벗은 임금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쓴소리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독단적이고 기업 문화가 너무 경직돼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장인 정신이라는 게 사실은 잘만 운영되면 정말 고품질의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장점인데 이게 이제 한 발 잘못 벗어나면은 평가나 운영 방식이 잘못되면 이게 오히려 독이 돼서 지금의 이제 도요타에서 발생하는 여러 이제 부정 사건들 일어나고 있는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24년 1월 달에 이제 제조업 생산 지수를 보니까 한 10% 정도 감소할 거라고 예측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10% 감소하는 데는 이제 도요타에서 발생한 어떤 부정 이슈들도 있고요. 또 1월 1일 날 노토반도라는 데서 이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시카와 현인데 그 지진이 이제 규모 7 이상의 굉장히 큰 지진이어서 213명 정도가 이제 사망한 굉장히 큰 지진이었는데 그 이시카와 현이라는 데가 기계라든지 반도체 이런 공장들이 밀집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급망에도 충격을 좀 줬고 해서 그게 이제 어우러져서 사실은 10% 감소가 됐는데 요거를 이제 올해 이제 24년 GDP로 환산해 보면 한 마이너스 0.4% 정도 GDP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이제 예측이 있습니다. 다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일본의 경기가 굉장히 좋고 다른 분야가 좋기 때문에 광공업 생산 지수 같은 경우는 또 1.8%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경제 산업성은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면 일진일퇴, 그러니까 포지티브한 거와 네거티브한 요소들이 서로 이제 상쇄되면서 사실은 방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도요타 부정 이슈가 심각한 문제인 것은 분명한데 그게 지금 뭐 주가 폭락으로 이어지거나 그렇지 않았다는 것만 봐도 이 쇼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제한적인 지금 형태에서 머물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거의 매년 이 이슈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이슈가 좀 이렇게 어폐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심각하긴 심각한데 정말 이게 대량 리콜을 해야 되고 부품에 어떤 정말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서 이게 불량품이 되는 그런 정도의 어떤 이슈냐, 아니면 부품 공급 업체가 대기업의 눈에 잘 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잘 보이기 위해서 좀 데이터를 시험 데이터를 마사지하는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잘한 거다는 뜻은 전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치명타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또 이제 일본 경제 전체에 엄청난 충격을 줄 정도의 충격은 아니라는 거죠. 다만 지금 이게 위험한 게 거의 매년 도요타 부정이 지금 뭐 1년에 한두 건씩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벌어진다면 사실 이거는 걷잡을 수 없을 수도 있거든요. 2009년, 10년처럼 대량 리콜 사태로 만약에 이게 번지거나 하면은 일본 경제에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봅니다.